안녕하십니까.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 고상백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시메틱스 윤구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윤 팀장님,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부 팀장을 맡고 있는 윤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라이프 시멘틱스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된 회사가 디지털 헬스 업계에 많이 없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창업 10주년 기념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의료정보,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사업인 닥터앤서 1.0, 2.0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호흡재활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사실은 그 디지털 치료기기인 그 숨튼이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숨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은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호흡재활을 가정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호흡재활은 COPD, 천식, 폐암 등 만성호흡기 질환에서 호흡부전 증상화나 삶의 질과 운동 능력의 향상,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이런 목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 12월에 급여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흡재활을 관련 학회에서는 주 3에서 5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호흡기 질환인 COPD가 흡연을 30년, 40년 하셔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2011년을 봤더니 11,000명의 환자가 7만 회 정도만 받아서 환자들이 한 6번밖에 안 하더라, 병원에서는. 그리고 서울에서 절반을 이용을 하시고, 4분의 3이 입원 시에 하시고, 상급종합병원에서 70%를 하시고, 의원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서 호흡재활을 받으신 다음에 퇴원하시고 집에서 꾸준히 좀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디지털 치료기 목표입니다. 사실 COPD라는 게 저희가 COPD인데 좀 더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만성폐쇄성 폐질환이고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담배를 오래 피셔서 기관지의 탄력이 떨어지시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기관지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호흡이 공기가 많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굳으시면 좁으셔서 숨을 충분히 내쉬거나 들이쉬거나 못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시다 보면은 운동도 좀 안 하시게 되고, 숨이 차니까 운동도 안 하시고 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걱정을 하시게 돼서 점점점 근육량도 줄어지시고 호흡 기능도 떨어지고 하셔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두 가지가 고민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셔서 쓰러지실까? 너무 약해서 운동이 안 되실까?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지 가이드를 드리고, 또 심박이나 아니면 산소 포화도에 이상이 생기면 운동을 중단시키고, 운동을 잘 하신다 그러면은 운동을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12주를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식약처 이 인허가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거는 앱도 있어야 되고 웨어러블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복합 의료기기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앱만 그러면 인허가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합쳐진 게 인허가의 대상인가요? 저희는 그 앱에다가 이제 기존 산소 포화도기를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산소 포화도기는 제품을 특별히 가리진 않고요.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은 제품이면 어느 거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운동, 그러니까 호흡재활 참 좀 독특한데요. 결국은 디지털 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되는 것들이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들인데,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 또 학생 때는 한 2년 3년 정도 폐쇄병동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문화적으로 좀
사실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로서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인지행동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인지행동 치료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호흡재활 치료는 병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흡재활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호흡재활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집에 와서 사용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요. 병원에서 사용한 거 비슷하다는 얘기는 환자, 처방하는 의사, 또 급여를 결정하는 보험자 입장에서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존의 좀 낯선 인지행동 치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익숙하게 쓰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걱정은 다른 정신과 질환에 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도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 효과를 볼 것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가 뭐 대체제이냐 아니면 뭐 보완제냐 이런 이슈는 계속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레드필 숨소는 보완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치료, 뭐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써야 되시는 거고 흡입기 쓰셔야 되고 저도 이제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활동을 오래 했지만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라이프 시메틱스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 사실 정확히 몰랐던 부분인데 의료기기, 그러니까 치료제로인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그다음에 급여 등재라는 3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3단계를 거치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게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신의료기술 평가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뭐 급여 등재는 다 이렇게 충분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식약처 허가에서 요구하는 근거 수준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요구하는 근거 수준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이 이제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그러면 오랫동안 할 때 기업들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시장에 내놓고선 신의료기술 평가를 좀 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접하고 있는 그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이라는 것이 IRB를 해야 되고 환자한테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관은 이제 내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미 있는 매출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에서 5년이면 허가,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 이후에 신의료기술 재평가, 급여 등재를 하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기업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게 없으면 허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의사, 환자, 보험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임상 근거를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신약에 비해서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월드 에비던스라 그래가지고 실생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는 포인트도 다르고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앞에 소개를 빼먹고 안 드렸지만 2000년부터 비형간염 환자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의약품 중에 비형간염 치료제가 규모가 제일 컸거든요. 웬만한 항암제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모든 항암제 다 더한 것보다 컸었습니다. 그거 급여 등재하는 과정을 보니 정부가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저희 만성질환 쪽 환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약을 꼬박꼬박 잘 먹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렇죠. 디지털 치료기기, 근데 이제 의약품은 그거에 드러나지 않죠. 가끔 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봤더니 뭐 50%만 드시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페널티를 주거나 하진 않는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얼만큼 쓰셨고 잘 썼는지 모습이 드러나니까. 리얼타임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당연히 수능도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의약품보다 너무 과한 기준을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계 입장에서 아니 뭐 라이프 시메틱스 입장에서 이 디지털 치료기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등재되는 건 행위치료제로 약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허가, 급여 등재되는 절차가 다르잖아요. 근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치료 방법은 의사 행위와 같고 처방받아서 집에서 쓴다는 건 약하고 비슷하고 또 제도는 의료기기를 받고 있고 그런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지금 제도는 성격과 제도가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별도의 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와 있고 정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디지털 치료기기 성격에 맞는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독일이나 일본처럼 디지털 치료기기가 좀 빨리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진행되고 구체적인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디지털 치료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예를 들면 의료기기법도 있을 수 있고 의료법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게 데이터 3법도 연결되고 되게 복잡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장한 회사로서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어떻게 또 그러니까 꼬인 건 풀어야 되잖아요. 얽힌 거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작년에 디지털 헬스 진흥법 두 개가 발의가 됐고 올해 또 지난달에 그 디지털 의료 제품법 두 개가 좀 발의가 돼서 그 법들이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 헬스의 특성에 맞는 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의료법에 있는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 산업계 의견이 좀 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금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이프 시메틱스가 보니까 플랫폼도 하시고 또 뭐 디지털 헬스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시고 또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을 잘 만드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디지털 헬스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중후반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PDA로 문서 작성하고 영화도 볼 수 있었고 인터넷 뱅킹도 다 할 수 있었고 게시판에 글도 쓸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었는데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걸 통합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 다 정리되면서 뭔가 새로운 게 열렸거든요. 디지털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병원의 의료정보, 또 뭐 가정에서 만드는 라이프로그, 뭐 스마트 밴드, 또 뭐 디지털 치료기기 다 흩어져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통합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런 변혁 같은 것들이 의료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저희가 됐으면 가장 좋겠지만 데이터 결합이요. 누군가는 오래 제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왕이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우리 회사였으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IT 강국으로서 조금 마음만 합치면 미래를 준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 시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